김지연입니다. 제 소개를 짧게 해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때 놀스 밴쿠버로 유학을 왔고요. 그러면서 저의 전공을 살려서 10년 넘게 개인 피아노 레슨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예요. 저는 10년 전부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얼굴에 올라오는 아토피 증상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미스파랑 갈바닉을 쓴 지 한 달 만에 제가 10년 동안 갖고 있던 피부의 고민이 정말 깨끗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뉴스킨 제품을 쓰시게 되면서 저한테 몇십 불, 몇백 불씩 제 통장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 보고 뉴스킨 사업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저희 부부는 100억대 자산을 갖고 계신 어머니 덕분에 어린 나이서부터 이렇게 사실 집세 나갈 걱정 없이 큰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게는 일주일에 1,000만 원까지도 벌던 남편의 개인 비즈니스 덕분에 제가 갖고 싶었던 드림카도 갖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에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개인 비즈니스를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남편 사업이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잘 버는 게 과연 5년, 10년 뒤에도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남편이 아프면 어떡하지?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뭔가를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옷이랑 신발 이런 육아용품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해 볼까.' 하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자본금도 정말 많이 필요했고 또 혹시라도 잘 안 되면 그런 리스크도 제가 다 감당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는 뉴스킨 사업을 좀 알아보게 됐어요. 제가 하던 피아노 레슨은 제가 출산을 하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뭐 한국을 가거나 아니면 그만둘 때도 있으니까 수입이 안정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도 선입견이랑 편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버리고 정말 제대로 알아보니까 제가 50년 동안 해야 할 경제 활동을 5년만 정말 열심히 하면 제가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건물에서 이렇게 월세 소득 받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후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의 인생까지도 책임질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상속까지도 가능한 일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확신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5만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그 수입의 형태에 따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드, 비즈니스 오너, 아니면 인베스터. 돈을 버시는 분이시면 이 네 가지 안에 무조건 속해 있어요. 그런데 95% 사람들이 왼쪽에 속해 있고요. 5%의 돈을 나눠 가져요. 그리고 5%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데 95%의 돈을 나눠 가져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삼성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은 전 세계 5%의 사람이라는 거죠. 왼쪽 사분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부자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을 버는 방식이 내가 일하는 시간과 노동력을 돈과 맞바꾸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나의 노동력이 소지되는 순간 수입은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을 노동 수입이라고 얘기하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루 아니면 한 주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수입에 한계가 있죠. 반면 오른쪽은 내가 가진 자산,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돈을 번다고 해서 권리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성 이건희 회장도 병원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데 1년에
삼성전자 주식 배당만으로 4천억을 번대요. 저희 누구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400만 원 아니면 4천만 원 벌기도 정말 힘든데 누구는 그냥 병원에 누워 계신데 4천억을 번대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삼성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돈과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사업 생각하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이런 비사분면으로 갈 수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어라. 삼성, 애플 이런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입증된 시스템을 산다. 자본이 정말 많으시면은 건물을 사시거나 아니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세 번째, 입증된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자본도 없고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입증된 시스템에 편승하라는 거예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하세요 라고 아까 이야기 드린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건데, 제가 처음에 생각한 뉴스킨 사업은 화장품 파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팔아야 돈을 많이 얻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마다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영업이지 왜 사업인 거야?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 두 분 다 아시죠? 이분들은 영업하는 사람인가요? 사업하는 사람인가요? 혹시 이건희가 나가서 핸드폰 팔고 TV 파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네. 유통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포지션이 있어요. 내가 직접 유통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에 백종원 이름 걸린 가맹점이 4,0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매출은 일어나고 있는데 백종원이 직접 음식을 다루고 요리하고 서빙하는 걸 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백종원이 직접 무언가를 파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업과 비즈니스를 구분짓는 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이랑 백종원은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고 그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시스템 사업가라는 거죠. 직접 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백다방 사장님이 커피를 하루에 100잔씩 팔아요. 그럼 한 달에 3,000잔을 파는 거예요. 백종원은 근데 이런 백다방을 5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한 백다방당 하루에 100잔의 커피가 팔려나가고 있으면 백종원은 500개의 대리점에서 하루에 5만 잔, 한 달에 150만 잔의 커피가 팔려나가죠. 백다방 사장이 나도 한번 그럼 150만 장 팔아볼까 하고 하루에 100잔씩 팔아서 얼마나 걸릴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은 백종원이 정말 세 달치 일할 거를 계산하면은 백다방 사장님은 죽을 때까지 그 결과물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백종원은 본인이 없어도 이미 그 프랜차이즈들이 다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백종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백다방이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죠. 이게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 혹시 레버리지라는 단어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렛대라고 하는 건데 지렛대의 역할은 뭔가요? 이렇게 그림처럼 적은 힘으로 큰 결과를 내는 건데 결국은 나의 적은 힘으로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부자들은 이 레버리지에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백종원도 백다방 사장님도 둘 다 24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 차이를 낼 수 있을까 했는데 바로 백종원은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예요. 백종원은 500명의 24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었고 50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그 결과물을 본인의 수입 구조와 연결을 시켜버린 거죠.
그럼 백종원을 대신해서 500명이 일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은 지금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500개의 백다방이 알아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백종원도 레버리지 형태의 수입을 일으키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금 흐름 사분면을 다시 볼게요. 왼쪽 사분면에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전혀 시스템 아니면 레버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럼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른쪽 사분면에 있다는 거예요. 자산이든 인세든 권리 수입이든 돈이 돈을 벌든 시스템으로 직원들이 움직이는 회사가 굴러가든 이 안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끝이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착각하시는 게 뉴스킨에 노동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비즈니스 오너들은 맨날 놀까요? 아니죠. 백종원도 이건희도 다 시스템을 짜는데 노동의 시간을 쓰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끝이 없는 한 달 한 달을 살기 위한 노동의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시간을 쓰고 싶으세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 뉴스키는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지성 작가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이신데요. 최근에 에이트라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을 쓰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의 직업이 대체가 되고 하루아침에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을 누리게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 책에 말하고 있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대학교에서 다 증명된 사실이고 저희 한국에서도 2017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90년까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계급 사회로 바뀐다고 해요. 1계급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 2계급은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스타가 된 사람. 그럼 여러분 혹시 3계급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이래요. 그리고 4계급은 인공지능보다 못한 인공지능에게 대체된 사람들. 서울대학교 유기윤 교수님 팀은 그 분포도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99.997%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돼서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떨어집니다. 제4계급.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2090년까지의 미래였는데 2045년 무렵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별로 안 남은 거 아닌가요? 2045년이면 혹시 몇 살이세요? 우리 자녀들은 몇 살인가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바로 앞으로 25년인데 그럼 1번 아니면 2번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플랫폼에서 스타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고요. 플랫폼은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과 그리고 공급하고 싶은 사람이 온라인 매장에서 만나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생겼는데 호텔방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산 가치만 1조가 넘어요. 194개국에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요.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도 이렇게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스킨도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과 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소비자와 본사를 뉴스킨몰로 이어주고 플랫폼을 개인이 구축하고 그것을 또한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같이 평범한 회원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소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유할 만한 자산은 오직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은 사람이 자산이고 21세기의 부는 플랫폼에서 나오고 플랫폼을 가진 자만 세상의 룰을 지배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은 플랫폼 위에서 소비하기만 원하지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주인이 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산으로 주진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많은 부자들, 대기업들 이런 분들은요. 이런 건물, 노래, 베스트셀러 특허권 이런 자산으로 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킨은 회원을 내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상속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킨은 이전에도 돈을 정말 많이 주는 회사였는데 2018년부터는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즉각적이고 빠르고 탄탄하게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로 주고 있어요. 뉴스킨에는 대리점이 아닌 입소문만 내는 소비자한테도 이렇게 현금 캐시백이 8%나 들어가요. 저는 사실 제가 바뀌었을 뿐인데 제가 그냥 쓴 걸 사실 처음에는 입소문 안 내려고 했거든요. 저는 사실 저만 이뻐지고 싶고 이런 거에 좀 좋아했어서. 그런데 자꾸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어? 뭐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회원망이 이렇게 구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사신 분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되면서 저처럼 이렇게 대리점이 되시면 소개비 플러스 매출 최대 40%까지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은 온라인 유통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포를 차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투자금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두 번째 때문에 해요. 분양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 본사의 권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백다방을 가서 싸고 정말 맛있으니까 사 먹는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먹어보니 이거 맛있네. 그리고 이거 돈도 된다는데 괜찮은데? 하면 가맹점 이런 대리점까지도 차릴 수 있죠. 그런데 경영자, 본사 CEO의 자리를 저희에게 주나요? 안 주죠. 이것이 기업이 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백종원은 이 500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거 맞죠? 뉴스킨은요. 소비자로 시작해서 CEO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백종원 이상이 될 수 있는 일이라서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을 저희 남편과 정말 열심히 최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뉴스킨은 내가 본사가 되고 내가 6대까지의 로얄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로얄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경영자 소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하는 유통조직의 로열티가 1.7%에서 3%를 넘지 않아요. 뉴스킨은 최소 5%부터 많게는 15%의 로열티를 6대까지나 받아가실 수 있는 보상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뉴스킨이 정말 매력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팔고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을 판다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팔려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만약 제가 1억을 벌든 그 이상을 벌든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는 내 소비자의 매출에서 나오는 커미션은 단 1%밖에 안 돼요. 제가 1억을 벌면 그중 100만 원은 매출의 커미션에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 9,900만 원은 경영자가 받는 그 로열티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프랜차이즈 사업은 나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원하고 가르치면서 함께 조직을 확장하는 사업이에요. 저희 회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회의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 어디에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뉴스킨은 누구에게도 정말 평범한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뉴스킨 사업은 이런 사업이라서 제가 하던 피아노 레슨과는 달리 제가 정말 잘 배워서 그걸 또 누군가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의 인생까지도 정말 바뀔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통해 최고의 엄마로서의 삶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업가가 될 수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기대돼요. 저희 아이들은 3년 뒤면 이제 둘 다 학교를 갈 나이인데 저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남편이랑 다운타운 가서 여유롭게 브런치도 먹고 백화점도 가서 쇼핑도 하고 바닷가 가서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생각하면 되게 평범한 건데 평범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딸은 춤추고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당장 뮤지컬을 보고 싶다고 하면 엄마 이래서 못 가 이게 아니라 정말 당장 바로 뉴욕 브로드웨이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싶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살고 싶었던 웨스트 밴쿠버에 있는 이 집이에요.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정말 바다도 보이고 시내도 보이는 이 집에서 아이들이 넓은 마당과 수영장에서 자유롭게 놀고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실업자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저는 누구한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내 직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돼서 어떡하지? 그때 코로나 왔을 때 내가 정말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개인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온라인이 진짜 기회예요. 사스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았던 알리바바 그 사장님, 마윈 회장처럼 여러분들도 이 위기를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윈이 온라인 시장을 잡아서 기회를 잡았던 것처럼 코로나 19을 통해 저희도 빠르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 시장에 반드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잡으시길 바라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